안녕하세요. 저는 언니와 함께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8살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이혼한 지는 3년이 좀 안 되네요. 이혼 후에 이 동네에 가게를 열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실 이혼 전에는 바로 옆 동네에서 똑같이 음식 장사를 했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 같이요. 한때 그 가게는 꽤나 장사가 잘 돼서 손님들이 줄 서서 먹었고 2호점까지 내고 그랬었죠. 제가 이혼하고 남편 혼자 운영하는 그 가게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망했습니다. 임대딱지 붙었는데 몇 개월 동안 나가지도 않고 그냥 문 닫혀 있더라고요. 자리가 안 나는 것 같고요. 2호점도 문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게 전 남편이 다 자초한 일 같습니다. 행운이 굴러 들어온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지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던 전 남편. 바로 저를 배신했던 전 남편. 그 전 남편은 잠깐 동안 좋았다가 오랫동안 힘들어지게 된 셈이죠. 우여곡절 많았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원래 음식 장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작은 쇼핑몰에서 일을 했는데요. 티셔츠 및 운동복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쇼핑몰이다 보니 택배 기사님이 자주 오게 되었는데 전 남편은 원래 택배 기사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사무실 전담이었다 보니 자주 왔고 제가 배송 업무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저랑 자주 보게 되었죠. 하루에 한 번 내지 많게는 2번까지도 만났으니까요. 저랑 나이도 엇비슷하고 대화해보면 코드도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업무 얘기만 하다가 나중엔 친해져서 개인적인 얘기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먼저 퇴근하고 따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봐서 친해지기도 했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약간의 호감은 있었기에 그 데이트 신청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나중에 사업을 해볼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사업 자금 모으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 남자네 본가가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고 특히 아버지도 일을 안 하신 지 꽤 됐대요. 엄마만 시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고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집안의 장남이기 때문에 늘 책임감이 있고 어깨가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커 보이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좀 더 진중해 보이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는 요식업 관련 사업을 할 거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결혼하면 자기 와이프한테는 고생 안 시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고 싶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더러 자기 어떠냐고 하면서 진지하게 교제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처럼 생활력이 강하고 야무진 여자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하면서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의 말이 진심이구나. 나에 대한 마음이 꽤나 확실하구나 느껴졌달까요? 그렇게 저도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좋았어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결혼 상대자로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느껴졌고요. 그렇게 연애를 1년 정도 하다가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나 저나 둘 다 생각지 못한 임신이긴 했지만 어쨌든 결혼은 하려고 했었기에 괜찮았습니다. 다만 그 남자가 사업하려고 모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결혼 비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은 작게 시작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모아둔 돈은 원래 계획대로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이 4천만 원 정도 있었기에 남편 돈과 합쳐서 작은 전셋집 하나를 구하게 되었죠.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딸려있는 작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신혼이라서 마냥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후 1년 정도 뒤에 자기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시동생은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들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라면서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기뻐하던 모습과 달리 남편 식당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극 초반에야 일명 오픈빨로 사람이 많고 장사가 잘 됐는데 그 오픈빨이라는 게 떨어지니까 무서울 정도로 손님이 뚝 하고 끊기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잘못이 컸죠. 요식업 사업을 하고 싶어 하길래 요리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요리를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장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저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본인이 할 만한 사업 중에선 요식업이 만만해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직접 해보면 경쟁도 치열하고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업종인데 말이죠. 저는 친정 부모님이 오랫동안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저도 많이 도우면서 컸고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장사에 대해서는 제가 남편보다 더 빠삭하고 익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한다고 큰 소리 쳤지만 기본적인 운영 방법도 잘 몰랐고 음식 맛도 그저 그랬고 특색도 없었어요. 게다가 서비스도 그닥이었습니다. 당연히 손님이 올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남편 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호기롭게 문 연 지 8개월 만에 적자만 보고 문을 닫을까 말까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 퍼마시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아이는 어리지, 저는 육아 때문에 휴직을 한 상태지, 남편 가게는 파리만 날리지. 우리 세 식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이 안 보이고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저는 내가 가게 일을 같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인건비라도 빼서 제가 대신 해야겠더라고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제가 남편 가게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 엄마 손맛을 닮아서 음식 맛이 좋은 편이고 간도 정말 잘 보거든요. 제 음식 먹어본 사람들은 장사해보라는 말을 꼭 할 정도로요. 남편이 하는 가게니까 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는데 망할 위기에 처했다 보니 뭐라도 해야겠더군요.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래 있던 메뉴도 맛이나 양을 보완하고 신메뉴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싹 정리하고 청결을 우선으로 했어요. 식재료도 남편은 원가 절감하려고 좀 싼 재료를 많이 샀는데 저는 이런 거부터가 다 맛의 차이라고 하면서 싹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고 남편하고 다툼이 많았어요. 남편은 사실 돈돈거릴 줄만 알지 장사의 기본도 없던 사람이더라고요. 하여튼 저랑 여러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제가 해보자는 대로 했습니다. 제가 맡았다고 짠 하고 바로 장사가 잘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심폐소생술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도 중요했기에 틈틈이 지역 맛집 글 잘 올리는 블로거들 찾아서 무료 시식음식 제공할 테니 리뷰 좀 써달라고 부탁하고 다녔습니다. 홍보도 대행사 이런 데 안 맡기고 제가 일일이 서치하고 다니면서 쪽지 보내고 연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것도 아까워해서 홍보 그런 거 안 중요하다고 잘 그랬는데 저는 일단 나한테 맡겨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해서 8개월 만에 문 닫을까 말까 하는 지경이었으면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데 제가 주도해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굳이 리뷰 써달라고 쪽지 보내고 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와서 저희 가게 음식 먹고 자발적으로 리뷰도 써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아주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남편이 초창기에 만든 주력 음식보다 제가 사이드로 만든 신메뉴가 더 유명해졌어요. 그거 먹으러 많이 오셨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저희 가게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몰려드는 손님 덕에 기분 좋은 비명을 지르게 되었죠. 사실 누가 봐도 제가 그 가게를 일으켜 세운 거고 제 주변 사람들, 심지어 남편 주변인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렇게 잘 된 건 다 제 덕분이라고요. 제가 손맛이 좋고 요리 센스가 좋고 가게 운영도 잘하고 친절하다면서 결국 제가 가게를 다시 살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남편 및 시댁 식구들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 공은 싹 잊어버리고 우리 아들, 우리 형이 잘해서 잘 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 본인이 가장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맡아서 할 땐 말아먹을 뻔한 거 까먹었는지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더라고요. 제 덕분에 잘 됐다는 건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 입 밖으로 말 안 했고요. 좀 황당하지만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한 가족인데 잘 됐으면 그만이지 누구 덕이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저희 가게는 장사가 잘 됐고 그때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월세도 내기 힘들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훅훅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다 좋을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제가 다투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왜냐면 남편은 돈이 잘 벌리기 시작한 때부터 시댁에 돈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돈 잘 벌면 양가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게 베풀면 좋죠. 저도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남편이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는 거죠. 시부모님 필요한 가전제품을 본인이 나서서 바꿔주고 용돈 턱턱 드리고 갑자기 막 허세에 차서는 아버지, 차 바꾸실 때 안 됐어요? 막 그럽니다. 시아버지는 일도 안 하시고 어디 나가실 일도 없는데 차는 뭔 차인가요? 남편이 막 돈으로 허세를 부리는데 시부모님까지 좋아서 막 사달라고 그러세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장사가 잘 되긴 해도 무슨 부자도 아닌데 너무 과한 것 같다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거품 물고 저한테 따져요. 가족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 심보 그렇게 더럽게 쓰면 안 된다. 나는 이 집의 장남인데 내가 이제 돈 좀 벌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려는 게 뭐가 문제냐 등등요. 근데 참 웃긴 게요. 지네 가족들한테는 신나서 돈 뿌리고 다니면서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는 얼마나 야박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건조기를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건조기를 한 대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전에 시부모님네는 냉장고도 바꿔드리고 청소기도 새로 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께 뭘 해드리고 싶기도 했던 거죠. 여보, 나 엄마 아빠 선물로 건조기를 한 대 사드릴까 하는데.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인상을 팍 구기는 겁니다. 처가댁에 건조기? 써보니까 좋더라고. 엄마도 맨날 장사하시느라 바쁘셔서 집안일 잘 못하시는데 건조기 있으면 좋잖아. 한 대 사드리려고. 얼마 하는데? 제가 가격을 말했더니 남편은 눈이 어디까지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비싸? 원래 그 정도 해. 우리 집 것도 그 정도 줬어. 너무 비싸잖아. 무슨
그리고 건조기라는 게 꼭 필요한가? 아니, 요즘 사람들 참 별거 다 필요해. 빨래야 그냥 널어놓으면 잘 마르는데 뭐하러 건조기까지 써? 괜히 옷감 상하고 안 좋지. 우리도 쓰고 있어. 잘 쓰고 있잖아. 옷감 너무 상하던데. 장모님도 썩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지네 부모님 냉장고며 청소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턱턱 사들이더니 저희 부모님 건조기 하나 사들인다니까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당신 아주 웃긴다. 시댁에 냉장고 사주고 청소기 사준 건 잊었어? 아니, 그거는 고장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 거고. 시댁에서 고장난 물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주고 처가댁 거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야? 이건 아니지. 나 건조기 살 거야.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일하는데 내가 왜 당신 허락을 맡아? 그 말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가 더 화났다는 듯 쿵쿵거리면서 아, 마음대로 해. 사면 되지 나한테 묻기는 왜 물어? 돈이 썩어나네 아주 그냥. 그러면서 자리를 뜨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지네 집에 퍼주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 친정에 뭐 하나 사는 건 돈이 썩어나는 건가요? 얼마나 열받던지요. 저는 그 일 이후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요. 나도 너무 빈정상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버는 돈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품 물고 이 가게가 자기 건데 왜 반으로 나누냐 그랬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출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 전반을 제가 도맡아 관리하는데 어디 혼자서 해보라고요. 남편은 제가 없으면 안 되긴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했고 수입의 지분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보고 궁시렁대면서 돈에 미쳤다느니 가족끼리 지독하다느니 그러더라고요. 진짜 지독한 인간이 누군데 말이죠. 그때 일을 기점으로 남편과 저는 사이가 몹시 안 좋아졌습니다. 돈이 없을 땐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다독여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면서 네 돈 내 돈 하게 되면서 사이가 엄청 안 좋아진 거죠. 그러던 와중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공무원 합격한 지 3년이 안 돼서 하는 결혼이었죠. 시동생과 결혼한다는 동서는 이름이 나희경이었고 굉장히 미인이더라고요. 시동생 말로는 지역 미인대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예쁘더라고요. 시동생은 미인 아내를 얻었다는 생각에 몹시 신나 보였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1,000만 원 정도를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장남인데 동생 장가 갈 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고요. 좀 과하긴 하지만 워낙 장남 거리는 사람이다 보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결혼을 했고 신혼집에 갔는데 꽤 좋은 아파트더라고요. 물론 전세기는 한데 거기는 전세금도 꽤 비싼 걸로 알거든요. 취업한 지 3년이 안 됐고 또 공무원 월급이라고 해봤자 뻔한데 이런 집을 굳이? 놀랐습니다. 시댁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고요. 남편 말로는 다 대출이라면서 앞으로 죽어라 갚아야 된다고 하길래 굳이 무리해서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하나 싶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군요. 남편이 시동생에게 무려 5천만 원 가량을 해준 겁니다. 저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자기가 장남이라고 할지언정 자기 동생 결혼하는데 무슨 5천만 원이나 해주나요? 저희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요. 저희도 장사 잘 되고 나서 2년 뒤에 새 집을 사서 옮기기는 했는데요. 그 집도 대출이 많습니다. 저희 대출금부터 먼저 갚아야 되는 마당에 추가 대출해서 시동생 결혼 비용으로 줬다니요. 심지어 저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말이죠. 그 얘기 알게 되고 저는 이건 진짜 이용감 아닌가 싶었습니다.
완전 뒤집어졌고 남편하고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자기가 장남인데 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나 장남이야. 홍씨 집안 장남. 장남이 돼서 동생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으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부자라도 되는 줄 알겠어. 장사가 그것 좀 된다고 돈을 이렇게 펑펑 써도 돼? 시동생 결혼하는데 5천만 원이라니. 우리 집 대출도 다 못 갚았는데. 아, 장사 잘 되겠다. 금방 벌어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 준 것도 아니고 뻘짓해서 날린 것도 아니고 가족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왜 말은 안 했는데? 이렇게 당당하면서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런 짓을 벌이는데? 이런 짓이라니. 말 다 했어? 당신이 시댁 식구들한테 돈 쓰는 거면 거품 물고 난리치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거품 물고 난리칠 짓을 왜 하는데? 아, 내 돈이야. 내 돈 갖고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남편과 저는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놈의 장남, 남편도 미친 것 같았고 준다고 넙적 받는 시동생도 미친 것 같았죠. 자기 집 일이라면 저렇게 돈을 그냥 퍼날라 주는 겁니다. 그놈의 장남이 뭐 어쨌다고요. 저희 결혼할 때 10원 한 장 받은 것도 없는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이혼 얘기까지 오갈 정도였어요. 저는 도저히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놈의 장남 노릇에 미친 것 같았죠. 게다가 그 일 이후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들에게는 좀 무심한 편이었거든요. 아들하고 놀아준 적도 거의 없어서 아들도 남편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시동생과 동서도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 낳았다고 축하한다고 조리원비를 자기가 내주질 않나, 비싼 육아용품 선물을 해주질 않나, 나중에는 조카 귀엽다고 같이 유원지도 놀러 갔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지 새끼는 신경도 안 쓰면서 조카한테만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그런 걸 뭐라고 하면 별걸 다 질투한다느니 허구한 날 쓸데없는 걸로 바가지를 긁는다느니 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집에서 제대로 된 아빠 노릇도 안 하면서 조카만 챙기고 도는 남편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고 넙죽넙죽 받는 시동생과 동서도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런 일로 저와 남편이 자주 싸우는 거 다 알면서도 저희 남편을 아주 살뜰하게 이용해 먹었거든요. 제 남편을 무슨 돈 나오는 자판기 마냥 이용하고 자기들 필요할 때 뭐 사달라 하고 그랬으니까요. 형네 부부 이혼하던지 말던지 지낼 것만 챙기려는 게 얼마나 얄미운 짓인가요. 저는 남편도 시동생도 동서도 진짜 하나같이 너무 얄밉고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놈의 장남 노릇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실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핸드폰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핸드폰을 치우려다가 폰이 켜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핸드폰으로 SNS를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평소에 SNS를 했었나 생각하며 봤는데 어떤 여자의 SNS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자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여자가 저희 동서랑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동서와 친구였던 거죠. 뭔가 기분이 쎄했던 저는 남편 폰을 거실로 들고 나와서 뒤져보게 되었고 SNS에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 동서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던 사실을요. 그 동서 친구라는 여자와 남편은 SNS 메시지로 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하는 것과는 영 딴판으로 그 여자에게 몹시 다정하게 잘했고 필요한 것도 다 사다 바치고 그 여자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다 가자고 하고 와, 그거 보는데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는 겁니다. 심지어 더 기막힌 건요. 동서랑도 남편이 SNS 친구로 되어 있고 둘이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동서랑 그렇게 따로 친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가관이었어요. 다음에 미주랑 4명이서 소고기 먹으러 갈까? 내가 괜찮은데 찾아놨는데. 미주랑 둘이 가세요. 다 같이 가면 재밌잖아. 내가 낼게. 실컷 먹어. 알겠어요. 미주한텐 직접 얘기하세요. 근데 미주한테 목걸이 사주셨어요? 비싼 거던데. 얼마 했어요? 500인가 줬는데. 미주가 완전 좋아하던데요? 자랑하고 난리 났어요. 부럽게. 재수 씨도 갖고 싶어? 민우한테 사달라 해.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럼 있어봐. 내가 다음 달쯤에 하나 사줄 테니까. 와, 대박. 진짜요?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왕 사줄 거면 그거 말고 다른 디자인으로 사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와, 신난다. 미주한테 얘기 잘해놓을게요. 미주가 안 그래도 아주버니 완전 통 크다고 남자답다고 막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주가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그래, 잘 됐네. 근데 내가 재혼인데 미주는 괜찮은가 몰라. 그게 좀 조심스러워. 미주는 초혼인데. 괜찮으니까 오빠 만나죠. 지금처럼 잘해주시면 되죠. 그럼 잘해야지. 그래서 형님한텐 언제 이혼 얘기하실 건데요? 조만간 얘기해야지. 나뿐만 아니라 애엄마도 나랑 갈라서고 싶어해. 적당히 얘기하고 갈라서야지. 맨날 싸우고 얼굴 보는 것도 지겹고 집이 지옥이다. 민호 씨한테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얼른 끝내고 미주한테 새 장가 드세요. 그게 베스트지. 그거 보는데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이게 과연 아주버님과 동서 사이의 대화인가요? 저라는 존재를 무슨 투명인간처럼 싹 지우고 이따위 대화를 나누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입에서 절로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죽일 것들, 이 쓰레기 같은 것들 하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형님. 야, 이 미친년아. 네? 형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주라는 애가 네 친구지. 네가 소개해줬지. 너 제정신이야? 결혼한 아주머님한테 여자를 소개해줘? 제 말에 동서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다 알았다 보니 지도 움찔했겠죠. 그러더니 형님, 화나신 건 알겠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네 친구 아니야? 제 친구 맞는데 소개는 아주버님이 해달라고 해서 해드린 거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소개해달란다고 소개를 해주니? 너 돌았니? 형님, 저한테 왜 욕을 하세요? 아주버님한테 따지세요. 네 친구년 소개해주고 이제껏 돈 받아 처먹은 거야? 500만 원짜리 목걸이도 받고? 이거 완전 꽃뱀 같은 년이네? 뭐라고요? 미치셨어요? 아주버님이 먼저 소개해달라고 집요하게 그랬거든요? 지 남편 간수 못하고 왜 남한테 화풀이하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전화 끊더라고요. 진짜 거품 물 것 같은 기분이었죠. 기본도 상식도 없는 미친 것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제 욕설에 잠이 깬 남편이 나왔고 저는 달려가 남편 싸대기를 있는 대로 날렸습니다. 남편이 미쳤느냐고 고함 지르고 저는 남편 면상에 핸드폰 집어던졌어요. 미주, 새 장가? 너 돌았니? 남편도 기함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야, 이 미친놈아. 너 제정신이야? 네가 총각이야? 마누라에 애까지 딸린 놈이 뭐가 어째?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동서 그년도 한패고 네 동생도 한패네. 네 동생 공무원이지? 나 이거 가만 안 둬. 다 공론화 시킬 거야. 너랑 네 가족들 내가 다 끝장낼 거야. 그리고 그 미중과 뭔가 하는 년도 찾아내서 가만 안 둬.
제가 흥분해서 날뛰자 남편이 진정을 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진짜 생난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시동생 일하는 공공기관에도 다 알릴 거고 남편이랑 그 미주라는 여자에게 상간소송도 할 거고 시동생과 동서에게도 위자료 소송 건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자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남편과 동서, 시동생이 저희 집 찾아와서 잘못했느니 어쩌느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웃기지 말라고 사람을 아주 개호구로 봤나 본데 나도 절대 못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일하는 공공기관에도 알리고 공론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남편이 다시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다른 위자료 소송은 알겠는데 제발 소문은 내지 말아달래요. 지 동생 힘들게 들어간 곳인데 잘리면 안 된다고요. 동생 생각하는 심정이 눈물 나네. 아주 대단한 우애야. 네 동생은 형이 바람피는 거 모른 척하고 아니 부채질하고 아주 대단한 형제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우리 이미 사이 오그러졌잖아. 그래서 네가 바람핀 게 정당화돼? 그리고 애초에 왜 어그러졌는데 네가 바람피고 마음이 콩박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나랑 이혼하고 그 미주라는 년하고 재혼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한테 시비 걸고 애는 나 몰라라 하고 그따위로 나왔던 거네. 네가 인간이야? 그래, 내가 쓰레기고 내가 다 잘못했다. 위자료도 내가 항소 안 할게. 할 게 없지. 네가 항소할 게 뭐 있는데. 여튼 내가 다 달게 받을게. 근데 소문은 내지 말아줘. 남편은 지 동생을 싸고 도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 동생을 너무 아껴서 그런다기보다 그 와중에도 저랑 이혼하고 동서한테 여자 소개받아야 되니 시동생네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있는 집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3분의 2 정도 갚은 상태였고 집 시세는 4억 5천이 조금 넘었습니다. 소문 안 내고 조용히 이혼한다는 조건으로 그 집을 아예 저한테 넘기겠다는 거였죠. 물론 초반에 4천만 원 정도는 제 돈도 포함이고 또 저도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제 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집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가게도 어쨌든 남편 명의다 보니 어느 정도 인정은 되더라도 그게 크지는 않을 테고요. 저도 솔직히 시동생까지 너무 괘씸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이게 진짜 공론화가 될지 그냥 묻혀버리는 건 아닐지 걱정은 됐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시동생이 당사자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저도 아들이 있는데 이 일이 불거지면 저와 아들에게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좋다, 이혼해주겠다, 집 넘겨라, 대신 위자료 소송은 그대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가게가 장사 잘 되니까 집을 저한테 주고라도 이혼하고 본인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하여튼 남편과 저는 재산 관련해서 여러 협의를 거친 뒤에 이혼을 결정했는데 참 웃기게도 재산 나누는 건 그렇게 꼼꼼히 따지고 그랬는데 양육권은 바로 저한테 양보하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인간도 아니구나 싶어서 치가 떨렸습니다. 지는 저랑 이혼하고 그 미주라는 여자 만나서 새 장가 들고 다시 자식 낳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해서 저 혼자 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었어요. 저는 이혼 후 다시 새 시작을 해야 했는데 마침 친언니가 자기랑 장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그 가게도 제 덕분에 잘 된 거 아니냐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상간녀, 시동생 내서 받은 위자료를 미천으로 옆 동네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언니도 부지런하고 싹싹한 사람이었고 둘 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했다 보니 꽤 빠르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이혼의 아픔을 느낄 것도 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저랑 이혼하고 남편 놈은 신났겠죠. 레시피야 제가 다 놓고 갔으니 그대로 하면 장사도 계속 승승장구일 거고 지긋지긋한 저 내치고 예쁘고 어린 여자랑 재혼도 하고요. 그런데요. 나쁜 놈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저랑 이혼하고 마치 운이 끊긴 것 마냥 남편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곤두박질도 결국 남편이 자초한 거예요. 왜냐면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제가 가게를 나가고 나서 원가 절감을 하고 싶었는지 재료부터 싸구려로 바꾼 것 같더라고요. 음식량도 줄이고요. 주방을 책임지던 제가 나갔기 때문에 맛도 가뜩이나 달라졌는데 식재료도 안 좋아지고 양도 줄고 또 저는 가게의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무조건 주방 마감 청소하고 출근하면 홀 청소 꼼꼼하게 하고 바닥 미끄러지지 않게 물 청소 수시로 하고 그랬거든요. 남편은 청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에 가게도 지저분 어저분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초반에야 제가 빠지든 말든 장사는 똑같이 잘 됐겠죠. 오던 손님들도 있고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좀 흐르면 손님들이 귀신같이 알고 재방문 안 합니다. 맛도 변했고 양도 줄었고 가게도 지저분하더라. 서비스도 별로고 친절하지도 않더라 하면 더 이상 거기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그 미주라는 여자한테 꽂혀서 새장가 들 생각에 신났으니 가게 운영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또 저한테 위자료 주고 집까지 줬으니 지도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잖아요. 음식 퀄리티 생각 안 하고 저렴한 재료마저도 아끼고 그러니까 거의 썰물처럼 손님들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오던 손님들도요. 그 가게 단골로 있다가 우연히 저희 가게에 온 손님도 있었는데요. 그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맛 변했다고.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전남편에게 진심 어린 충고도 해줬는데 전남편은 듣지도 않더라면서요. 단골 손님들이 어렵게 하는 얘기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보석보다 값진 얘기입니다. 가게 잘 되라고 해주시는 말이니까요. 그럼에도 남편은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그런 진심 어린 충고도 다 흘려들은 거죠. 결국 남편의 가게는 저랑 이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손님 쫙 빠져나가고 그 와중에 직원들은 많이 고용했다 보니 인건비는 엄청 나가고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 리뷰도 정말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예 관리를 안 하는 듯 했습니다. 돈돈거리면서 어쩜 가게를 이렇게 방치하나 싶을 정도였죠. 그 인간의 행운은 나랑 이혼 전까지였구나 싶어서 꼬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한테 연락 와서 아들 잘 지내냐느니 보고 싶다느니 헛수작을 부리길래 이런저런 핑계로 안 보여줬습니다. 그전까진 여자한테 빠져서 아들 거들떠도 안 본 게 이제 와서 망해가니까 저랑 저희 아들한테 들러붙으려는 꼴이 얼마나 역겹던지요. 게다가 저보고 가게 연거 안다면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장사 잘 되더라면서 자기 가게는 이제 문 닫는다면서 징징거리려길래 나 그런 거 들어줄 마음 없다고 그냥 끊었습니다. 지가 저한테 한 짓은 생각 못하고 어디 저한테 하소연인가요? 미친 거 아닌가 싶었죠. 그렇게 남편이란 존재를 잊고 살다가 얼마 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동생 일하는 공공기관 앞에서 행패 부리다가 끌려갔다는 얘기를요. 공무원인 시동생한테 피해 줄까봐 저한테 제발 공론화 시키지 말라고 부탁했던 인간이 제 전남편인데 정작 지가 나서서 시동생네 직장 앞에서 큰 소리치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뭐 때문인가 했더니 동생네 부부가 자기를 이용해 먹었다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꽃뱀 같은 것들이라고요. 자기가 결혼할 때 5천만 원이나 해주고 그 사이에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줬잖아요. 그게 다 동서 친구인 미주라는 여자랑 잘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 사업이 망하니 미주라는 여자랑의 재혼도 물거품 된 것 같고 심지어 그 여자는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다더군요.
그 사실에 전 남편이 시동생과 동서에게 따졌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모른 채 하고 전 남편을 피했답니다. 전 남편 사업 망하고 돈이 없어지니 시동생과 동서도 안면 몰수한 거죠. 동생과 동생 와이프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힌 전 남편은 동생 직장 앞에 가서 그 난리를 쳤던 거고요. 덕분에 시동생네 직장에도 소문 다 난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알아서 자멸하는 그 꼬라지가 어찌나 통쾌하고 우습던지요. 망해가던 지 가게에 심폐소생술 해주던 저를 은인이 아니라 천덕꾸러기 취급하던 남편놈. 급기야 저 버리고 다른 여자랑 새살림 차리려고 했지만 결국 전 남편은 모든 것을 다 잃고 한심하고 불쌍한 꼬라지가 되었죠.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기회와 은인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걸 잘 알아보고 감사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에게는 제가 가게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 1등 공신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내치려고 하다가 결국 저렇게 쫄딱 망했잖아요. 남편 스스로가 본인 인생 셔터문 닫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미주라는 여자 결혼할 때 결혼식 깽판도 칠 거라고 으름장을 놨다는데 저는 제발 거기 가서 깽판도 어디 쳤으면 좋겠네요. 그저 그것들 다 같이 망하는 거 팝콘이나 먹으면서 지켜볼랍니다. 책임감과 성실함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 전혀 아니었던 전 남편. 그런 전 남편은 제 인생에서 지우고 야무지게 보란듯이 잘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